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콘대입니다. 참, 오늘은 네. 잠이 오는 것이 잠이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 진도에서 여객선이 자초가 됐다고, 그죠?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배가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가 암초로 추정되는 물건에 박혀서 예. 지금 이제 좀 배가 침몰된 거죠. 그 학생들이 많이 탔다고. 뭐 예. 안산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간다고. 예, 그거 웃잖아. 그러니 큰일입니다, 큰일. 근데 전원 구조가 됐다는 기사도 떴다던데, 전원 구조가 됐는지 또 다른 전체적으로 교직원의 단원고생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은 지금 우리 검색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방송 준비 등등 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세먼지만 뿌연 하늘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안산에 있는 단원고생 교직원 338명이 전원 구조됐다고 뉴스 떴네요, 그죠? 어쨌든 좀 불행한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무서워요, 배 타는 것도 이제. 예. 저 요즘 그렇게 겨울철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또 이게 안전사고인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선진 국가잖아요, 그죠? 예, 이런 국민 소득이 높은 것이 선진 국가가 아니라, 네. 이런 쓸데없는 정말 어이없는 안전사고가 없는 것이 선진 국가인데, 하여간 이따가 또 한번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도록. 근데 또 이걸 보면서 또 주식시장은 냉정해요. 이 슬픈 소식을 딱 받자마자 주식시장 또 요동칩니다. 관련된 수혜주가 어딜까? 그렇구나. 관련된 수혜주가 막 떠요. 막 뜨고. 이런. 그리고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면 관련된 보험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보험회사도 주가가 움직여요. 그렇지. 예. 그 관련된 보험에서 좀 떨어지겠네. 예. 이제 주식시장은 나가야 되니까. 냉정한 거죠. 그래서 이 냉정한 주식시장에 그래도 우리는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그 참여를 하고 싶은데 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이면서도 좀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네. ETF입니다. 그죠? ETF, 네. ETF, 그죠? ETF. ET는 우리가 자주 들어봤는데, ETF도 요즘은 ETF를 뭐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죠? 네. ETF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직도 ETF가 뭐 외계인인지 모르는 분들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ETF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ETF가 뭔지. ETF란? ETF란 뭐 한국말로 풀었으면 뭐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장 지수. 뭐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상장 지수니까 지수가 상장됐다는 겁니다, 그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주식을 이제 등록하는 위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상장한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지수 상장이니까 지수를 상장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초자산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으로 묶어요. 그룹으로 묶어서 이거를 이제 지수화 시켜서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상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반 주식처럼 매매되게끔 이제 거래되는 게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면 한 기업의 하나의 그 발행한 증권을 삼성전자 같은 그걸 주식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상장 ETF는 그런 어떤 게 여러 기업들 일종의 그런 펀드하고 뭐가 달라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인덱스 펀드라고 이제 그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데요. 인덱스 펀드는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인덱스 펀드면은 코스피가 1% 오르면 인덱스 펀드는 1% 오르고 1% 떨어지면 1% 떨어진다. 그런 인덱스 펀드를 이제 많이들 이제 건대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하면 코스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평균적인 종목들을 확 담아 있는 펀드를 이야기하죠, 그죠? 코스피를 추정하게끔 정도였는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펀드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실시간 거래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펀드 자체가 주식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상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듯이 그 펀드 자체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일반 펀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적립식 펀드는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이것도 사실 일반 우리가 적립식 펀드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죠. 좀 시간차가 좀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뭐 좀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럼 거래 측면에서 네네. 보면 ETF는 아까 우리 뭉치 씨 이야기한 대로 일반 주식처럼 일반 주식은 네. 지금 당장 내가 팔 수도 있어, 그죠? 네. 그럼 뭐 적립식 펀드는 지금 당장 팔 수 있다는 말은 지금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적립식 펀드는 지금 가격으로 못 판다는 거죠. 네. 팔 수는 이제 국내 펀드는 이제 팔면은 뭐 종가 기준이라든지 오늘 종가 아니면 기준. 내일 종가라든지 오늘 종가 기준.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뭐 3일 뒤라든지 음. 아니면은 또 뭐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길게는 뭐 2주 정도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데 얘들은 뭐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네. 들면 일반 적립식 펀드는 오늘 내가 팔고자 하면 오늘 이 파는 가격이 오늘 종가이잖아, 그죠? 네. 오늘 종가에 3시 전에 주문을 하면 네. 보통 주식시장 마감이 3시인데 3시 전에 내가 내 펀드를 팔고자 하면 네. 오늘 3시에 끝나는 주식시장의 종가를 기준으로 그 펀드 종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네. 결정되고 네. ETF는 지금 몇 시죠? 우리가? 거래하는 시점 가격으로. 거래하는 그럼 주식과 똑같네, 이때 네, 그 네. 가격 결정은. 네. 그래서 일단은 ETF를 선호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네.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 펀드들보다 수수료가 싸요. 아, 네, 많이 수수료. 싸요, 많이. 일반 펀드 수수료가 이제 일반 펀드 유형에 따라 다 다르지만 네. 뭐 대체로 오프라인 온라인에 있으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뭐 많게는 뭐 2. 몇 %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뭐 네. 판매 수수료, 운영 수수료 합쳐보면 약 한 2~3% 정도 정도 되는데 총 보수 수수료가 예. 얘는 약 10분의 1 정도면 돼요. 아, 10분. 네, 약 10분의 1 정도. 굉장하다. 굉장하죠. 어. 네. 근데 수수료가 되게 싸기 때문에 음. 좀 상대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거죠. 그럼 싼 게 비지떡은 아닌가요? 싼 게 비지떡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찰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ETF를 왜 좀 선호를 하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한 주를 사고 싶다. 예. 예, 그러면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비싸죠. 아이고, 한 주가 비싸죠. 지금 이제 뭐 대략적으로 135에서 14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주 거래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렇지. 푼 돈으로. 10주면 뭐 네. 1,몇백만 원인데. 네. 근데 하고는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음. 예, 이게 딜레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ETF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ETF 예를 들면 ETF도 종류별로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자동차주 관련된 ETF, 유형이 있다. 예, 그죠? 유형이 유형. 그다음에 뭐 그 반도체 관련된 ETF, 뭐 농산물 관련된 ETF, 즉 지역이라든지 섹터라든지 뭐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반도체 ETF 이쪽을 한 개를 구매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반도체 ETF를 투자하면 그쪽에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서울 반도체, 뭐 루멘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전자 쪽 관련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즉 내가 삼성전자 한 주를 투자하려면 130 몇만 원이 필요하고 그 한 주를 투자했을 경우에 그 종목 선택에 따른 그런 그 분산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이는 ETF를 한 주를 투자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분산 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되게 싸요. 한 주 거래하는데 약 10,000에서 15,000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 18,000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ETF 한 주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한 주가 네. 아니고. ETF 한 주만 사도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부분은 네. 일반 적립식 펀드하고 같네. 네. 일반 적립식 펀드도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펀드를 사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만 원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반 주식 펀드는 종목들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섹터를 투자하기로는 좀 많이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아하. 가장 큰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ETF를 활용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저축은 적립식 펀드로 하시되 예.
그 예유자금으로 주식들을 저는 좀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예. 예유자금으로. 예. 예유자금이라는 거 잃어도 되는 돈으로. 왜냐하면 그 대신에 소량으로. 왜냐하면 해봐야지 경제를 좀 알아요. 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예,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눈을 좀 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량으로 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때 직접 투자를 그냥 주식을 하시지 마시고 하실 거면 차라리 ETF로 해라 이거죠. 아 근데 저는 반대예요. 네. 어떤 면에서 안 되신 거죠? 예. 저는 그 소량으로 시작을 해도 네. 그게 나중에 또 커져요. 잘못하면. 그렇죠. 네, 네. 자꾸 이렇게 벌어도 더 네. 배팅이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 또 본전 생각에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금액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요. 그게 ETF든 뭐든. 저는 직접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뭉치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촉이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는데 저는 제 고객들한테 주식시장은 직접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막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한 1억 있어. 1억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는 괜찮다고. 제가 괜찮은데 생각하는 그게 소략이 이 200만 원이 정도예요. 되고 3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전적으로 뭐 다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메인 트레임 같은 경우 주된 저축은 저는 플랜을 통해서 월 저축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예유자금이랑 일부분 남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소액으로 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충적으로 그 두 개를 이제 절충해 보면, 네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왜 사실 우리 뭉치시도 직접 투자를 고객들한테 그렇게 권하는 그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소위 개미, 네. 일반 보통 사람들의 주식 투자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보면 감정에 휩쓸린단 말이죠. 네. 감정이 휘둘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본전 생각에서 또 돈이 또 대출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직접 투자도 필요한 거죠. 네. 경제도 알아야 되니까 이걸 네. 모르면 경제가 아니라 경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걸 절충하면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성적인 전문인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그죠? 감정에 치우칠 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초기 밝은 뭉치씨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는 우리 뭉치씨 지금 떼어놓고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뭉치씨 고객이 되면 우리 고객 자산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적절하게 좀 조언을 해주고 이것은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포트폴리오가 너무 지금 과투자가 되는 거다. 뭐 이런 네. 것들 이렇게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없는 돈을 짜내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유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일 거고 예를 들면 1억이란 돈이 있어요. 1억이란 돈을 우리 정기 예적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1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도 이 돈 다 이런들 전체 자산에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는 극히 미미하다는 게 제 아이고 생각이고 그런데 100만 원 1억 대신에 이제 100만 원을 뭐 100만 원 원칙이 짓지 않고 투자하는 게 문제신 거죠. 그래서 제가 원칙이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거는 주식을 하시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별 위험 종목이 망할 위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하려면은 ETF를 해야 되거죠. 왜냐하면 ETF는 한 회사가 망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는 없다 이건 거죠. 쉽게 말하면 코스피 ETF를 투자하면은 뭐 당연히 주식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트레임은 저축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좀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 기대 수익 있으신 분들은 공익적인 성향 있으신 분들은 주식보다는 차라리 ETF가 낫다. 주식 이제 직접 투자를 일부 하는 것도 또 이론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그렇더라도 ETF가 훨씬 일반 직접 주식보다는 덜 위험하다. 그죠? 네. 네, 덜 위험하다. ETF 통해서 손실 크게 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ETF는 룰이 있어요. 왜냐하면 ETF는 최소 10개 이상 종목을 의무적으로 담아야 돼요. 그 안에다가. 예, 그래서 한 종목을 이렇게 못 담아요. 그리고 한 종목 10개 이상 종목을 담아야 될 거고 한 종목당 30%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TF 한 주를 사면 10,000원입니다. 많은 자체를 많은 자체 한 주 사면 그 안에 또 10개가 부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적인 그 변화에 대해서 크게 그 변동 위험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할수 있을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성적인 전문가 파트너까지 네. 같이 이렇게 네. 하면 이상적인 환상이네 환상. 그렇죠. 예. 그죠? 환상.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예를 들면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농산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농산물을 하려면 옥수수를 사야 되나? 그 펀드도 부담스러워 돈도 많이 없는데 그러면 그냥 오늘 커피 술 한잔 안 먹으면 한 3만 원이 생겨. 몇만 원이 생기죠. 그럼 몇만 원으로 ETF 사는 겁니다. ETF가 한 주에 많은 식이거든요. 그렇지. 몇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외계인. 그렇죠. ETF 술 한잔 안 먹었다. 그러면 농산물 ETF 3개 사는 겁니다. 3개.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소비도 좀 줄이면서 플러스 알파 부분 아닐까. 술 먹으면 사라지지만. 그리고 ETF도 그냥 네. 정권에서 전화만 하면 바로 사지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네, 뭐 주식 거래량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은 똑같을 거고요. 예. 또 그리고 좀 일반 펀드와 틀린 점은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요즘 없지 않습니까? 운영 매니저도 자주 바뀌고 돈 맡겼더니 얘네도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뭘 하는지도 잘 몰라. 한참 뒤에 종목이 뭔지 알려주고.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얘네들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예. 매일매일 그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반도체 ETF를 샀으면 뭐 삼성전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식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집은 만 원의 행복인 거죠. 만 원으로 일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렇더라도 이게 이제 또 투자 상품이니까 네네. 조금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그렇죠. 예,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ETF가 종목이 한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주식보다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들 인기 있는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인버스 ETF라든지 그런 인기 있는 ETF에 대해서는 거래가 활발하지만 인기가 없는 ETF들은 거래가 안 됩니다. 즉 내가 원하는 시점에 현가 말을 못 시킬 수도 있다 이거죠. 원하는 가격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량이 적으니까 내가 팔려고 할 때 살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기가 없으니까. 네, 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돈이 묶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당연히 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또 손실 위험은 있으신 그럼 거고요. 이 ETF도 네. 일반 주식처럼 이 ETF 펀드 자체가 네. 얼마나 규모가 어떤지 네. 그런 것도 다 알 수가 있죠. 다 알 수 그죠? 있습니다. 예, 다 알 수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 거래량이 많은 그렇죠. 것들. 거래량이 많은 이것도 그냥 주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뭐 그냥 그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안 팔려, 그죠? 나중에 팔 때 네. 그 아무리 싸우면 팔리지가 않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너무 욕심을 가지지 말고, 네. 그죠? 예. 좀 잘 살펴야겠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또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반 주식과 비슷한 속성인데요. 가격이 보여요. 매일매일 변하는 게. 그렇지. 그래서 장기 투자가 쉽지 않아요. 오래 못 들고 있지. 가격이 변화가 보이니까 그렇지. 부동산이 부동산이 돈이 되는 건 뭐냐면 깔고 앉아 있죠. 가격이 예.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야. 예. 주식은 보이죠. 그래서 못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다 알죠. 못해요. 꼰대씨 얘기한 것처럼 시민적 저항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ETF도 장기 투자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ETF를 활용한 팁이 나오는데요. ETF를 장기 투자용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저축을 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주가가 막 하락했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술을 안 먹어서 한 3만 원 꽁돈이 생겼다든지 좀 그런 경우에 좀 단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즉 플러스 알파 부분을 조금 더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ETF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좀 그런 게 좀 활발하게 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그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거래량이 많은 ETF가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네. 자, 질문 나갑니다. 레버리지란? 레버리지란 뭐 레버를 뭐 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하는 펀드입니까? 그래서 코스피 변화에 따라서 2배 정도 움직이는 건데요. 코스피가 1배 움직이면 얘네들은 2배씩 움직이고 1% 오르면 2% 오르는 거죠. 오르고, 1% 빠지면 2% 빠지는 크게 건데. 먹고 크게 잃고 하는 거네.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00선에서 왕창 들어왔다가 2000선에서 왕창 나가고 있고. 근데 아까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ETF가 오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2배를 추종 안 해요. 즉 코스피가 1% 오르면 얘가 2% 올라야 되는데 약 1.7% 이렇게 오르는 거죠. 즉 2배보다 덜 오르고 대신에 빠질 때는 더 빠져요. 1% 빠지면은 2% 빠져야 되는데 뭐 2.5% 빠진다든지. 그건 약속 위반이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 정도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격이 왜곡이 좀 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ETF 장기 투자는 좀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아까 주식처럼 그래야 되는 거다 보니까 펀드와 다르게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적은 돈, 큰 돈을 떠나서 내 수익이 항상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고 내 옆에 이렇게 노출돼 있으면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관리가 참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충동 구매, 충동 매매 또 어떤 감정 개입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썩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성적인 어떤 전문인 파트너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더 이상적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직접 투자는 진짜 옆에 그 연속극 틀어놓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왕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직접 투자보다는 이런 ETF가 분산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저는 고객들한테 만약에 직접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비중을 좀 줄이시되 만약에 그래도 하시고 싶다면 ETF를 하시라고 이제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ETF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일반 주식보다는 위험 없이 갈 수 있는 투자자니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TF에 관심을 네. 좀 이제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시거나 또 ETF에 대한 더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 그 머니스토리.tv 이 홈페이지에 그 오피니언이라는 메뉴에 그 질문 올리기 있습니다. 예, 그런 코너에 또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좀 구체적인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답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ETF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뭉치 씨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 한번 더 해주시죠. 초과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과 수익 내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직접 통화를 통해서 돈 부신 분들은 주위에 많지도 않으신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꼰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절충이 필요하다. 예. 그 절충이 뭐 하나의 대안으로서 ETF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신에 ETF는 좀 거래 면이라든지 수수료 면에서는 유리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 책임화해서 직접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식을 가지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 단 소액으로 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예주자금 지출을 아껴가지고 뭐 예. 한두 번 정도 뭐 사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학습하는 차원에서. 네. 예. 자, 오늘 그 ETF 또 ETF를 우리가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렇게 그 크기 많지 않은 돈을 어떻게 잘 적절하게 균형 있게 운영해 갈지 또 장점은 뭐이고 또 단점은 뭐인가 하는 것을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팁이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아주 좋은 팁으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예,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